자꾸 여러분들 뭔가를 좀 대체해 보려고 막 니코틴 자체만으로 좋은 게 단 하나도 없는데 가장 좋은 건 그냥 니코틴 자체를 싹 끊어내는 게 가장 건강에도 좋고 안녕하세요, 이루웨이입니다. 오늘은 금연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요즘에 담배가 되게 종류가 다양해졌잖아요. 뭐 일반 연초, 그리고 관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라든지 릴이라든지, 그리고 액상을 주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 요즘에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던 씹는 담배까지 담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좀 덜 해로운 담배는 없을까요? 금연을 할 때 이런 담배로 좀 갈아타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좋은 게 이런 담배들이거든요.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담배들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드리는 콘텐츠를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 연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일반 그냥 라이터 불 붙여서 피우는 연초 담배 아시죠? 자, 연초가 안 좋은 점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뭐 사천여 종의 발암물질이 뭐 암을 유발하고 뭐하고 웬만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그냥 딱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산화탄소라고 생각해요. 일산화탄소 다들 아시죠? 연탄가스 이렇게 맡을 때나 흔히 알고 있는 일산화탄소가 안 좋은 이유는 우리 몸에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은 우리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을 해서 쉽게 말해서 저산소증에 올 확률이 높아져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산소가 있어야 뭘 하잖아요. 근데 산소를 제대로 못 마시면 얼마나 피곤하고 무기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반 연초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활력이 없어지는 거죠. 혈액도 운반을 잘 제대로 못하는 거죠, 원활하게. 그래서 일반 담배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일산화탄소로 인한 저산소증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련형 전자담배의 단점. 아이코스라든지 릴이라든지 담배를 쪄서 이렇게 피우는 방식의 담배죠. 저도 이 담배 피워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았어요. 약간 냄새도 덜하고 되게 뭔가 깔끔한 것 같고 재도 안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그냥 히팅 방식이기 때문에 재도 안 나오고 너무 깔끔해서 저도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피우다 보니까 약간 저는 흉통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이 이렇게 갑자기 쪼이듯이 아프지? 이 기분 나쁜 느낌은 뭐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느낌, 이건 뭘까? 그래서 그때 미친 듯이 서칭을 하기 시작했고 논문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 담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수집을 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 지인분들의 공통점은 객혈, 그러니까 왜 가래 같은 거 뱉었을 때 피가 섞여 있다든지 그리고 구내염 이런 게 가장 많았고 또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쉽게 나와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제일 많이 부작용 사례로 올라오는 것들이 이런 객혈이라든지 구내염이라든지 혓바늘 그리고 저처럼 이런 흉통이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쪼이듯이 아파서 이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암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치료 시기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장이 이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죽는 게 뭐예요? 심혈관 질환으로 자다가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일 무서울 수 있다,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발진이라든지 구내염이라든지 이런 게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이 부작용 사례들이. 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연초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결국에는 아이코스나 릴이나 이런 것도 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상형 전자담배.
저는 사실 이 담배들 중에서 나중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냄새도 제일 안 나지? 그 다음에 맛도 다양해가지고 너무 다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맛으로 폈어요, 정말로.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손쉽고 어디서든 편하게, 요즘 되게 슬림한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 단점도 가장 제대로 알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액상형 전자담배 단점이 뭐냐? 와, 정말 큽니다, 사실. 이 액상형에 들어가는 그 액상 자체의 성분 중에 PV라고 이제 글리세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분을 날아가게 해요. 수분을 같이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수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막 이럴 때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입 안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왜 그 마약 중독자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빨 다 나가 있잖아요. 이빨 다 뽑혀 있고 막 다 지금 여기가 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마약을 하면은 수분이 싹 말라간대요. 그 입안 수분이. 근데 이거 액상 전자담배도 되게 비슷해요. 사실 그 강도가 적을 뿐이지, 제가 피우면서 느꼈던 거는 입안이 계속 건조해가지고 잇몸질환이 입안에서 갑자기 어느 날 피가 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입안에서 피가 잘 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입안에서 계속 피가 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치실을 더 해볼까? 뭐 계속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써봐도 계속 입안에서 조금만 피곤하면 바로 피가 나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어떤 치과 의사분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구강 환경에 가장 안 좋다라는 말을 하신 분도 계세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임플란트를 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치과 치료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담배 중에서는 저는 가장 안 좋았던 게 오히려 액상 전자담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건데,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제가 되게 안 좋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유방 통증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PMS 기간에 유방 통증이 있거든요. 이게 찌릿찌릿하거나 땡땡하게 아프거나. 근데 유난히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때 이게 되게 증상이 심했어요. 저는 좀 이 PMS가 좀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유방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런 논문 같은 걸 찾아봤는데, 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노출을 시켰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뭐 그랬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니코틴 플러스 액상형 그 과당이라든지 이런 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결국에는 뭔가 PMS 때 더 안 좋게 만드는구나. 이거를 다 끊고 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때만큼은 전혀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막 찌릿찌릿하거나 이런 것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원인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이 원료들을 생각해보세요. 이 액상 과당부터 이런 향료, 엄청 세잖아요. 이런 향들이. 이런 게 과연 우리 몸에 좋을까요? 절대 좋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디퓨저라든지 이런 것만 잘못 맡아도 이게 호르몬 교란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 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그 디퓨저나 뭐 이런 섬유 유연제도 너무 강하게 쓰면은 몸에 좋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매일 이걸 계속 흡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을 수가 없지,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액상형 전자담배 생각보다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씹는 담배. 이거는 뭐 말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구강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막 이렇게 야구선수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입안에다가 이 니코틴을 이렇게 씹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끼우고 있는 거잖아요. 볼에. 근데 볼에 얼얼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해보진 않았지만, 왜 얼얼해요? 세니까. 근데 이 입안 점막이나 코 점막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굉장히 여리여리하면서 연약하잖아요. 되게 섬세한 그런 조직인데, 이렇게 센 것들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변형이 생기고, 그 변형이 결국에는 암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강암이 현저히 높아지는 이렇게 위험한 그런 거를 굳이 왜 여기다가 붙여놔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럴 거면 차라리 맛있게 담배를 그냥 피우고 말지, 왜 이것도 건강한 게 아닌데 결국에는
암을 유발하는 건데 또 니코틴 들어가서 똑같이 혈액순환 안 되고 피곤한 건 똑같고 컨디션 안 좋은 건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피운다? 이거는 너무 좋지 않다. 자,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다? 니코틴 자체만으로 건강한 건 없어요. 왜냐면 니코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을 높이고 또 혈액순환을 안 되게 다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니코틴만으로 안전하게 흡입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니코틴 껌 있죠. 그런 의약품도 사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장기간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저는 니코틴 껌도 좀 금연할 때 많이 사용해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건데 굉장히 그것도 얼얼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니코틴이 흡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주 장기간 씹다 보면 결국에는 담배 피우는 것만큼 흡사하게 몸의 컨디션이 낮아져요. 피할 곳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여러분들 뭔가를 좀 대체해 보려고 막 자기 합리화하면서 막 그렇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좋아서? 니코틴 자체만으로 좋은 게 단 하나도 없는데 뭐가 좋아서? 왜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니코틴 자체를 싹 끊어내는 게 가장 건강에도 좋고 가장 정신적으로도 좋고 행복감도 잘 느껴지고 성취감도 가장 높아요. 내가 무언가로 대체해서 이거 끊고 있다는 거는 사실 다시 재흡연하기가 너무 좋은 게 성취감이 안 들거든요. 내가 무의식 중에 알아. 내가 제대로 끊는 게 아니라는 걸. 대체제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 술 마셨으니까 한 대 펴. 이런 식으로 쉽게 다시 무너지기가 좋아요. 제대로 금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담배 종류와 또 이 종류별로 해약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초. 뭐가 안 좋다? 일산화탄소가 안 좋다. 일산화탄소가 왜 안 좋다? 저산소증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무기력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신체의 리듬을 깨져버리게 한다. 자, 두 번째, 관련형 전자담배. 뭐가 안 좋다? 심장 통증, 또 구내염, 또 객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결국에는 심장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하룻밤에 가게 되면은 게임 끝이다. 제일 안 좋고 위험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액상 전자담배. 뭐가 안 좋다? 구강 환경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진다. 수분을 싹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면서 피운다고 한들 구강 환경이 좋지가 않다. 그 액상이라든지 이런 뭐 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 자, 네 번째, 씹는 담배. 뭐가 안 좋다?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이렇게 연약한 이런 그 입 안에 이런 조직 안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자, 이렇게 팩트 체크 해드리겠고요. 어떠한 담배도 좋은 담배라는 건 없다. 덜 해로운 담배라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걸로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이렇게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항상 여러분들 금연하는 날까지 행복하게 금연하고 건강해지시는 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예쁜 얼굴 좀 많이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올렸습니다.